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뭐 뻔하죠. 뻔하죠. 네. 복수당하거나 복수당하는 부모가 되거나. 아, 복수를 당한다? 네, 전성수 교수님의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메시지를 되게 많이 던지시거든요. 누가 복수를 해? 자녀가? 자녀가 복수를 하죠. 아,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억압했기 때문에. 네. 심현진 대표님 어떤 분인지 우리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송도에서 체인지 입문교육 코칭 센터를 자그맣게 세워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을 멘토링하고 있고 전국에 이제 체인지 명품 가정 만들기 공동체라는 온라인 또 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공동체를 세워서 지금 한 100가정 정도 이렇게 100가정? 네, 100가정 정도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으로? 네네. 그래서 전국에 요청하면 찾아가고. 그 어디든지 가시는 네, 거예요? 제주도도 다녀오고 합니다. 본인이 목사님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백향목교회 그리고 인천 논현동에 있는 하나비전 교회 교육 협력 목사. 아, 두 군데? 네, 두 군데 협력 목사. 두턱 뒤시르고. 예, 투장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사례비는 하나도 안 받고. 아, 왜 그래? 네, 그냥 협력 목사로, 협동 목사로 교육 쪽으로 이렇게 하고, 가정 치유 상담 센터로 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정을 멘토링하는 그런 목회. 둘은 어디서 모르세요? 하늘에서 쏟아져. 하늘에서. 아, 오늘 그러면 하늘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근데 목회자였었잖아요, 원래. 지금도 목회자입니다. 네. 근데 왜 이걸 시작하신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 찾아내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예. 가정 공동체 비전 멘토로서 이제 본인을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셨더라고요, 브랜드를. 네. 가정 공동체, 이 말도 사실은 조금 낯설고. 낯설죠. 비전 멘토. 이건 아마 뭐 비전을 세워주는 멘토링 같은데. 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 공동체 비전 멘토란? 네. 일단은 제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어떤 포지셔닝을 그렇게 단어로 좀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사람이 네, 사람답게 살려면, 살아가려면 일단 나 자신이 명확하게 이게 점이 딱 찍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선명하게 완성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점을 한 번 찍는 게 아니군요. 네. 계속 찍어야 네, 되는군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저는 모두에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맞아요. 되고 환경이 검증된 환경 설정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점검해 주면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뭐 불확실성의 시대, 뭐 싱귤레리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4차 산업의 시대 이후에는 더더욱 그 맞아요.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비전 멘토가 되셨군요. 네. 진짜 내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현실적인 질문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제 심 대표님이 보실 때 이 세대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좀 뭐 부정적 시각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각자 비전이 없는 것.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비전이 없는 거. 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이제 자기 직업적인 것도 연결이 되고 자녀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비전이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사람 되는 거, 저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 그게 본인의 비전일 수 있나? 절대 그럴 수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뭐 뻔하죠. 뻔하죠? 네. 복수당하거나 복수당하는 부모가 되거나. 복수를 당한다? 네, 전성수 교수님의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메시지를 되게 많이 던지시거든요. 누가 복수를 해? 자녀가? 자녀가 복수를 하죠.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억압했기 때문에. 네.
다시는 내가 커서 당신 말을 안 들으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꿈인데 그것도 본인의 어떤 건강한 비전적인 차원에서의 꿈이 아니라 본인의 잘 살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성취욕에 근거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교육을 하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분노가 이제 계속 생기게 되는. 그게 지금의 이제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인데, 네. 뭐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동백에서 체인지 센터를 세워서 이 아이들을 코칭, 동백에서 챌린지 센터를 하실 때, 네, 그때 시작을 할 때는 어쨌든 부모님들이 저희를 보고 이제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영수라는 어떻게 보면 미끼? 미끼? 컨텐츠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국영수 가르쳐 준다? 네, 국영수. 하고 이제 그분들이 오게끔? 네, 티칭을 넘어서서 코칭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도구다라고 해서. 그럼 국영수 배우러 왔다가? 네, 왔다가 이제 멘토링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엄청 빠르게 변하죠. 그래요? 네. 그래, 빠르게 변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저랑 만나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부모님이시다 보니,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네, 환경이. 돌아가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을 때는 이랬는데 집에 갔더니 왜 이 아저씨는 이런가? 네, 밖에서는 안 그런데. 네, 부모님이 오히려 어쨌든 권위가 더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부모가 금방 잘 안 바뀔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제 센터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육의 본질은 이렇게 부모와 함께 가정을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것이 동의가 되시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럼 가정을 멘토링 한다는 건 아버지, 어머니, 애들 따로도 하고 같이도 하고 같이 했을 때 그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같이 있을 때 본색이 드러나죠. 네. 그죠? 네, 그 관계 시비에 다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담은 무조건 아이와 함께, 가능하면 부모님, 아버님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은데 희한하게 어떤 아버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1년 만에 스스로 바뀌시는 부모님, 아버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 실제로 저희 체인지 지금 센터, 지금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한다고 했을 때, 대전에 사시는 아버님, 원주에 사시는 아버님, 또 어디에 사시는 아버님께서, 목사님 화이팅! 이렇게. 목사님 화이팅! 찐팬이 되신 분들이 아버님도 그러니까 훨씬 많으세요. 그게 이제 대표님의 가정을 롤모델로 삼고 변화하기를 결심하신 거군요. 네,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굳이 표현하면 그게 팩트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시고, 저 사람은 그냥 말이 아니라, 가정을 그렇게 하는. 그게 신뢰예요. 일단은. 자랑 좀 해서, 저희 가정의 자랑. 네, 저희 가정의 자랑은 제 책에서도 이제 제일 강조했지만, 자녀교육의 정답은 가정에서부터 맞아요. 출발이 되고, 가정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소통과 유대감의 역할을 그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선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그 자원이 소통과 유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통과 유대감을 지금 집에서 어떻게 하시길래? 저는 대충 아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 메커니즘은 어려서부터 저랑 부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방면 노력을 했던 부분이라 이 시간에 다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사모님 두 분이 소통이 잘 된다. 네, 그렇죠. 그게 부부 간의 자녀 교육의 목적을 먼저 통일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은 뭐 자녀보다 일단 오늘 부부 관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런 과정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된 계기는 제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 제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니까 소통이 잘 되더라? 소통이 좀 더 잘 되어져 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나도 목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멘토링 해드리는, 부부관계 멘토링 해드리는 부부들 소통을 좀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 포인트가 결국에는 who am I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내가 누군지. 네. 조금씩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부부의 소통이나 가정의 지금 양육의 문제로 오신 분이 신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신앙이 없으면 대표님의 그런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불교 신자도 계시고 모교도 그렇지. 계시고 그건 다양하게 뭐 계시는데 종교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그냥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정체성을 명확하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